가정에서 처음 듣는 엄마의 말을 통해 사회에서 스스로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데요. 성장하는 아이에게 엄마의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오랜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부모도 끊임없이 성장해야 하죠. 부모의 말은 언젠가 아이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스피치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농업회사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작가 황재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성은 스피치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조성은입니다. 가정에서 처음 듣는 엄마의 말을 통해 사회를 배우고 사회에서 스스로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데요. 이 작은 씨앗이 아이가 성장하는데 엄청난 차이를 불러올 수 있거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엄마가 잘 들어주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때론 엄마가 좋은 말을 해주는 것보다 잘 들어주고 온 몸으로 이를 수용하고 지지해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이의 성장에 더욱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자녀를 둔 엄마들이 제일 먼저 읽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책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육아 정보가 넘쳐나고 있는데요. 이런 정보를 받은 엄마들은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다 맞는 말인데 무엇을 먼저 실천해야 할지 잘 모를 수도 있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 어렵기만 합니다. 이 책은 그런 엄마들에게 확실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참고, 믿고, 사랑하라라는 이 책의 슬로건을 바탕으로 자녀가 성장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가치인 자존감, 창의력, 배려심을 제시하고 이를 길러주기 위해 엄마가 해야 할 것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 모두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엄마는 정말 훈육이 필요한 상황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해서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습관의 형성과 위험한 상황이라는 가정에서 아이에게는 가장 짧고 단호하게 훈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엄마의 마음을 아이에게 알려주는 표현을 해주는 것이 더욱 중요한데요. 훈육이 아닌 혼인한 아이는 다음에는 더 크게 혼내야 하는 내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필요한 순간에 훈육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이 점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훈육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규율이나 가치관 또는 올바른 습관 형성을 위해 교육하는 것을 말하고요. 혼내는 것은 잘못한 것을 나무라는 것을 뜻합니다. 훈육은 긴 호흡을 가지고 아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시켜 나아가기 위해 부모가 사전에 충분히 고민해야 합니다. 혼내는 것은 애시당초 호흡 자체가 짧거든요. 즉흥적으로 혼을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정이 섞이거나 인격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훈육을 하더라도 감정이 이입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자존감, 창의력, 배려심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핵심 가치를 벽난로에 비유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자존감은 벽난로에 불타고 있는 불꽃입니다. 창의력은 불꽃이 꺼지지 않게 계속 타오르게 만드는 장작과도 같습니다. 배려심은 이 불길이 번지거나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벽돌과도 같은데요. 자존감, 창의력, 배려심을 갖춘 아이는 용기, 사회성 같은 다른 인성적인 가치도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마의 말투는 아주 보통의 하루를 만들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5에서는 아보아라는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소확행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었지만
타인에게 과시하는 문화로 인해 그 의미가 변질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온하고 아주 평안한 하루를 원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우리는 아보아라는 키워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집으로 돌아온 아빠와 자녀를 맞이하는 엄마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는 하루를 마무리 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엄마의 말투야말로 모든 대인관계에 적용이 가능한 대화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 선후배, 자녀, 친구 등 여러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대인관계의 시작은 가정이죠.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듣는 말, 바로 엄마의 말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부부간의 말투, 직장인의 말투, 친구와의 말투는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누구나 엄마의 말투를 실천한다면 모든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확실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오랜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부모도 끊임없이 성장해야 하죠. 그리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는 생각으로 부모의 말은 언젠가 아이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조금 서투르면 어떻습니까? 실수를 하면 어떤가요? 괜찮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분명 서로 성장할 것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부모들은 쉽게 미래를 내다보기 어렵습니다. 부모가 아이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없게 되었죠. 우리 아이가 무엇이든지 스스로 잘 해낼 수 있는 인재로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엄마의 말투를 실천해 보기 바랍니다. 탁월한 역사학습에는 그리고 반드시 동반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주일간 총 반복하신다면 공무원 시험에서 한 문제 실수하시더라도 95점 정도의 고득점이 확실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출제순위 만점 한국사 저자 정근용입니다. 평소 저는 공무원 수험학원 부동의 1위인 공단기에서 한국사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9급 공무원 수험서로서 우리나라 역사를 고조선부터 현대 6공화국까지 통치사를 총 7개 단원으로 나누어서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들 분께서 64강으로 하나씩 64회 차례로 완독하면 좋은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차별점을 크게 3가지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본 학습 내용을 만화 기법으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출문제를 빅데이터로 만들어서 다양하게 교재 내용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셋째로는 만화 설명과 요점 노트, 키워드북, 즉 3종 세트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역사는 다른 과목과 달리 시간, 공간, 인간 3가지 요소가 필연적으로 혼재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니 탁월한 역사학습에는 지도와 연표, 그리고 그림 자료 등이 반드시 동반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강사분과는 다르게 수업 시간에 파워포인트, 즉 PPT나 시각 자료를 많이 활용하는 강의를 고집하죠. 수험생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역사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고 심지어 잔상 효과가 뇌에 남아 있어서 암기하기에 매우 유리하다고 수험생들이 하나같이 말합니다. 공무원 수업용 한국사는 시험 범위가 매우 넓고 깊어서 좋은 교재를 만들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기출문제를 10번 풀어봐야 합격한다는 말이 정설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한 기본 실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채 기출문제를 접해보면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 이론서를 만들기 위해 국내 최초로 2010년 이후 모든 직렬의 공무원 기출문제 5,000개를 모아서 빅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기출문제의 제시문, 사료문, 선택지문 모두를 모아보니 문장으로는 약 2만 개, 단어로는 100만 개가 넘었습니다. 핵심 키워드를 선정한 다음 출제 순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험생들이 원하는 획기적인 교재를 만들기 위해 빈출을 다시 1, 2, 3, 4 등급으로 구분하고 기출 횟수마저 주제에 의해 병기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험생들은 본책에 수록되어 있는 빈출 황금 족보 2,200개를 이해하고 암기하시면 합격점에 쉽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먼저 각 단원별로 보여드리는 만화 내용을 술술 편하게 읽어 나가시기를 권합니다. 만화는 1시간 학습 기준으로는 약 2페이지 분량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만화 속 대사, 즉 글자는 모두 기출문제에 나온 문장들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곧 기출문제를 공부하시는 것과 효과가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만화 뒤에 이어지는 암기 총정리 파트라고 한 페이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유심히 정독하면서 머릿속에 만화 속 키워드를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2강으로 3강으로 차례대로 64강까지 공부하시면은 학습이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제 생각에 빠르신 분들은 2, 3일이면 전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주일간 총 4매독만 반복하신다면 공무원 시험에서 한 문제 실수하시더라도 95점 정도의 고득점이 확실히 가능합니다. 이 책은 출제 순위, 그리고 빈출 등급, 또 출제 횟수에 관한 데이터가 많았는데요. 이것이 생명이다 보니까 다른 책들보다도 출판 원고의 교정 작업을 하는데 4개월이나 걸려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지금 공단기 홈페이지나 네이버 전문용 한국사 카페에 방문해 보시면 동료 수험생들의 많은 후기가 이 책의 효험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공단기 강사인 저를 믿고 구입하시고 꼭 3회독 하셔서 공무원 한국사 100점의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NTJ 사회 영화 배우 요즘은 딱히 무조건 육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명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번에 한 발 앞선 부문은 인공지능을 공부한다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어서인데요. 내 아이에게 어떻게 인공지능 교육을 시작하면 좋을지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4차 산업시대가 되면서 미래 핵심 역량 교육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대학 입학도 시험을 봐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선발한다고 하고, 또 기업에서도 단순한 스펙보다는 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선발한다고 하죠. 그렇다면 미래 핵심 역량이란 무엇일까요?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다 보니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그때그때 문제를 해결하고 또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인재들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서 인공지능 기술은 문제 해결의 핵심 도구로 자리 잡을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들, 특히 미국과 중국이 앞다퉈 학생들에게 인공지능 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은 국어, 영어, 수학처럼 모든 아이들이 필수로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교육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인공지능 교육이란 직접 프로그래밍 언어로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알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겠죠.
이제는 인터넷과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사회에서 도태되는 것처럼 인공지능 또한 그러한 존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 관련 도서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인공지능이라는 기술 자체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 책의 내용들도 어려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써볼 수 있을까 고민해서 만든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많은 예시와 또 인공지능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앱과 웹들도 소개해두었습니다. 네, 이 책 한 권만으로도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이 잡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인공지능을 코딩 그리고 프로그래밍으로만 접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인공지능이 갑자기 이렇게 화두가 되었는데 왜 이것이 화두가 되었고 또 이것을 왜 공교육에서까지 가르치려 하는 것인가? 이러한 흐름을 이해하고 이러한 흐름 위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해야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챕터 1에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담고 있어요. 인공지능 교육이 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공교육에서 왜 강조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인공지능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챕터 2는 챕터 1에서 소개한 내용을 실제 사례로 만나본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기존의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고 해결했는지 그 사례를 소개하는 장입니다. 이 챕터로 인공지능이 문제 해결 도구의 일환이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었어요. 챕터 3은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인공지능을 문제 해결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사용할 줄은 알아야 하는데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단계에서 꼭 필요한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챕터 4는 자녀에게 인공지능 공부를 시킬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에 집중하면 좋을지 담아보았습니다. 인공지능도 융합교육이 필요해요. 인공지능을 공부할 때 왜 인문학, 수학 공부 등이 필요한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에도 다양한 연구 분야가 있는데요. 연구 분야들을 소개해서 자녀가 진로를 설계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챕터 5는 인공지능 교육에서 빠질 수 없는 인공지능 윤리 부분입니다. 인공지능의 단점과 문제점을 생각해보고 윤리적 쟁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양하게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챕터 6은 머리로 이해한 인공지능을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직접 인공지능을 체험해볼 수 있는 앱과 웹을 소개했습니다. 또 가정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하려는 부모님들을 위해 인공지능 교육 교재를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도 수록하였고요. 또 제가 인공지능 공부를 위해 참고했던 책들 중 부모님들께 추천드릴 만한 책들도 소개했습니다. 인공지능의 학습 원리가 결국 많은 데이터를 학습해 그 다음에 패턴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입력이 들어와도 미리 학습했던 패턴을 통해 답을 줄 수 있는 것이고요. 픽토로라는 사이트는 제가 그림의 일부만 그려도 인공지능이 제가 뭘 그리려 했는지 그럼 맞추는 사이트입니다. 세계 최대의 낙서를 클릭해 볼까요? 인공지능이 사과라는 답을 맞추기 위해 학습한 그림들이에요. 이렇게 빅데이터를 통해 인공지능이 학습하고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제에도 답을 낼 수 있다는 기본 원리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집필하면서 학교에서도 1년 동안 저희 반 아이들과 인공지능 교육을 실시했어요. 책에 제시한 그 방향성을 가지고 인공지능이라는 도구로 어떻게 실생활 문제를 해결할까 이 부분에 집중해서 수업하였죠. 이를 통해 아이들이 예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찾아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인공지능이라는 도구로 해결하기 시작했어요. 간단한 인공지능 코딩만으로 해결 방안을 멋지게 구현하더라고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기존에는 검사, 교사, 의사 등 전통적인 직업을 희망했던 아이들의 꿈이 스마트 의료 전문가, 가상현실 전문가 등 보다 미래지향적인 직업으로 변하기도 했어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 인공지능 교육 방향이 아이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진짜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시대 변화를 읽고 그에 맞는 준비도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준비가 인공지능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고 보았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교육 방향을 이해하고 인공지능의 기본 개념을 머릿속에 가진 부모라면 한 발 앞서 자녀를 이끌어줄 수 있는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이 한 발 앞서 자녀를 끌어주기 위한 부모의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주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연표의 앞면에는 여성 복식이, 뒷면에는 남성 복식이 나열되어 있어 굳이 책을 뒤적이지 않아도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복식을 비교하며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연표를 통해 독자 여러분이 쉽고 간결하게 서양 복식에 대한 지식을 재미있게 습득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는 필명 조네로 활동하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이유진입니다. 원작 이야기 복식 출간 이후 새로운 책 유럽 고전 복식 연표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이 책은 비잔틴 제국 시대부터 1910년까지 시대를 크게 비잔틴, 로마네스크, 고딕, 르네상스 등 10개의 챕터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시대별로 변화하는 의상, 신발, 액세서리, 헤어스타일을 깔끔한 일러스트로 그려 나열하고 일러스트 옆에는 각 복식의 명칭과 설명을 적었습니다. 챕터가 시작되는 페이지에는 시대별 복식과 역사적 특징에 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독자분들께서 시대별로 변화하는 복식의 흐름을 직관적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책을 기획할 당시 가장 크게 신경 쓴 점이기 때문입니다. 긴 글, 복잡한 레이아웃 없이 일러스트를 넘겨보는 것만으로도 서양 복식에 대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책을 제작하고 싶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관적인 이해와 감상이 큰 특징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더욱 잘 살리기 위해 시대별로 분류한 것뿐만 아니라 연표 형식을 더했습니다. 연표의 앞면에는 여성 복식이, 뒷면에는 남성 복식이 나열되어 있어 굳이 책을 뒤적이지 않아도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복식을 비교하며 보실 수 있습니다. 지그재그로 접힌 연표를 길게 쭉 펼쳐놓고 천천히 읽으면 고전 복식부터 20세기 초까지 변화하는 복식에 대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시대별로 두드러지는 복식의 특징을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 복식의 경우 고딕 시대는 뾰족한 신발과 모자를, 19세기 초반에는 가슴 바로 밑에서 조이는 하이웨이스트의 엠파이어 드레스를, 19세기 중반에는 돈 모양의 넓고 큰 크리놀린 드레스 등 특징들을 대략적으로 스케치했습니다. 그 후 당시의 명화, 사파를 수집하고 문양, 레이스, 색 등 복식의 섬세한 형태를 관찰하며 구체적으로 그려나갔습니다. 수집한 자료에서 볼 수 없는 복식의 뒷면이나 내부의 모습은 박물관 사이트에 전시된 실제 복식 사진이나 옛 복식을 재현하여 있는 영상을 참고하여 그림의 완성도를 더했습니다. 완성된 스케치는 서양 복식의 특징을 독자들이 더욱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깔끔한 선으로 따서 정리하고 색과 문양을 넣어 완성했습니다. 워낙 많은 양의 일러스트와 설명들이 있어 기존에는 4권의 분량으로 나누었던 책인데 이것을 하나의 연표로 압축한 점이 어려웠습니다. 시대와 성별에 따라 설명하고자 하는 복식의 개수가 달라 알맞은 균형을 찾기가 까다로웠는데요. 상대적으로 복식의 내용이 부족한 챕터는 그림을 추가로 그리거나 복식의 내용이 너무 많아 넘치는 챕터는 가장 핵심적인 복식을 골라 보기 편안한 레이아웃의 연표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평소에는 책처럼 접을 수 있어 휴대하기 적당한 크기지만 펼치면 서양 복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연표입니다. 복식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역사적 사실과 시대별 특징도 연표에 담았습니다. 이 연표를 통해 독자 여러분이 쉽고 간결하게 서양 복식에 대한 지식을 재미있게 습득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